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하나솔루션의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보면 이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포인트.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제 마음대로 에이스라고 부르겠는데 정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태양광 이쪽 섹터를 총괄하는 전우재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연초 정유화학 그리고 태양광 섹터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을 담당하는 전우재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정유 섹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유업황 요즘 좀 어떻고 그리고 나중에 유가까지 좀 물어보겠지만 지금 어떤 시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유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게 12월 달 유가가 73불이었다가 네. 1월 그리고 2월 초에 거의 90불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되게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과거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유업황은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정유업종 주가도 좀 괜찮은 편인가요 지금? 지금 정유업종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오르다 내리다가 중간 정도. 그래. 그러니까 업황상으로 보면 유가랑 정제 마진 굉장히 중요한데 유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정제 마진도 유가 올라간 만큼 좀 괜찮은 레벨인데 지금 좀 그렇다는 거고 근데 유가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조금 갈리긴 하는 것 같은데 유가는 어떻게 보세요? 유가가 작년에 거의 30불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30불 이상 올라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일단은 지금 유가가 이제 수요가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수요는 적당히 좋은데 네. 미국에서는 탄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산량을 많이 안 늘리고 있고 네.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는 감산량을 이제 좀 줄이는 네. 그걸 이제 월별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막 엄청 높지 않아 가지고 네네. 좀 공급발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네네.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네네. UAE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같은 것들 때문에 가스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네. 유가가 같이 좀 올라가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수요가 세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롱텀하게 가격이 계속 높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공급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컸었던 기간이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좀 단기 이벤트라고 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는 것 같고 롱텀하게 오히려 좀 약하게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유가 재고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가가 계속 올랐었는데 아마도 2분기 정도부터는 수급 밸런스가 좀 맞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때쯤에 이제 지정학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다시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가와 정제 마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유업종의 키팩터인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그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업황만 보면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2분기 이후로 보면은 지금처럼 좋지는 또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유업종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기는 생각보다는 어렵겠네요.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네, 근데 이제 일단 한 2분기 초까지는 좀 네네. 괜찮을 가능성이 높을 역시 것 같아요. 월 단위로? 네, 항상 이제 월 단위로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한 3, 4월까지는 괜찮다. 3, 4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이게 오케이. 이제 가스 가격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 이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천연가스로 연료를 때워서 네. 정유사 CDU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스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가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유업종은 또 저희가 빼먹으면 안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에 IPO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 전체가 굉장히 소위 홍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현대오일뱅크도 올해 상장하지 않나요? 맞아요.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올해 그리고 아마 상반기 내로 이제 좀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아마 SOE랑 좀 비슷한 시가총액 네. 혹은 살짝 낮게 네네. 좀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과거에는 IPO를 그냥 단순히 너무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패시브 규모가 커지고 ETF들을 통한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IPO 전후에 기관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등락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 기업이 그 섹터에 들어오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그런 스케줄을 따라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앞뒤 전후로 한 달 동안에 이런 펀더멘탈한 거랑 별개로 이런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또 전후주 애널리스트 모시겠지만 현대오일뱅크 상장할 시점에는 오셔가지고 또 그런 좋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화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화학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중국 쪽 증설이 좀 많다. 약간 좀 이런 내용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네. 중국 정책상 2019년 생산량 대비해서 2025년도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수입 반 생산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자급자족화하려고 지금 좀 과도한 증설을 하는 모양새이고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1년도에 생산량이 거의 2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럼 뭐 계획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컨셉추얼리 수입반 공급반이었는데 2배로 늘리기로 했으니까 100% 자가 공급으로 맞추겠다는 거고 5년이니까 네. 연에 20%씩 가면 되는데 20%씩 갔다. 그렇죠. 네, 계획적이네요. 그러면서 되게 최초로 발생한 게 중국의 수입량이 줄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20% 정도 줄었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폴리에틸렌 그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중에서 거의 60%가 중국으로 나갑니다. 네. 그 물량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좀 발생하지 그건 않을까. 우리나라 화학 섹터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뉴스처럼 들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범용 제품들 위주이고요. 네네. 꼭 그 큰 제품들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은 그러니까 스페셜티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일반 범용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얼마든지 대체해버리니까 네.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와닿여지네요. 네네. 그렇게 실제로 보시면- 작년에도 그럼 보면은 스페셜티 제품들을 생산하는 화학사들이 조금 좋았었긴 한데 네. 근데 올해는 화학주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런 게 다 이런 약간 영향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 상반기 때 화학이 엄청 좋았었는데 네. 이때가 이제 미국이 이제 한파 때문에 생산을 못했었고 그리고 중국 증설이 들어오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잠시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근데 스페셜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3분기 때 뭐 최대 실적, 4분기도 최대 실적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화학업종이랑 정유업종을 저희가 두 개를 다뤘는데 사실 정유는 뭐 지금은 좀 매우 좋은 상황이고 다만 2분기 중반 이후가 조금 우려스러운 국면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맘 놓고 사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처럼 단기 매매를 잘하는 데에서는 상관없지만 개인처럼 그냥 사놓고 조금 잊어버렸는 경우에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주가 좀 하락해서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티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았었지만 범용 제품 전반적으로는 중국에서 증설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화학 섹터 전체적으로 또 스트롱하게 가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섹터에서 제일 선호하는 그런 기업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저희가 또 앞서 태양광을 다루기로 했는데 좀 태양광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일단 뭐 화학사업부도 나쁘진 않아요. 완전히 화학사업도 나쁘진 않다. 네, 완전히 범용인 뭐 제품이 아니라 약간 네. PVC나 가성소다, 네네네. PDL 같이 좀 특수한 제품들을 갖고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작년에 태양광 모듈 생산에서 적자가 한 2,60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일단은 좀 폴리실리콘이 좀 풀리면서 네. 흑자 전환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하나솔루션이 2020년부터 매년 거의 6조, 9조 원씩 수주를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매출 인식이 슬슬 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큰 이 기업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주는 그렇죠.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걸 20년부터 뭐 6조 원 그리고 9조 원 네. 이렇게 수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네. 뭐 한 3년 걸리는 건가요? 네, 보통 3년 정도 걸리고요. 아, 그럼 근데 20년께 20, 21, 22, 23년 내년에 거의 그렇죠. 대부분 올해 말부터 내년 중고이군요. 네. 느낌상. 근데 이게 네네.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이제 중간에 네. 팔고 뭐 네네네. 약간 중간에 사서 완공을 해서 팔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그 예를 들면 6조 원이라는 거는 네. 그 메이저 건설사 1년치 수주랑 9조 원 막 이런 건 그 금액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인데? 네, 좀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찍혔었는데 올해부터 좀 찍히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찍히다가 과거에는 좀 맞아요. 네. 이게 금액이 티 안 나게 찍히다가 앞으로는 6조 원, 9조 원 이렇게 좀 매시브한 금액이 내년과 내후년, 올해 말,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쫙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이게 재작년 말이랑 네. 작년 중순에 이제 한 2,500억 정도씩 찍혔었어요. 그 정도 매출 나왔었고 네. 아마 올해 1분기에도 조금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 얘기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럼 하나솔루션의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면서 한 꼭지씩 좀 짚어볼까요? 그럼 일단은 뭐 석유화학이 안정적이다가 네.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부분의 이제 흑자 전환 플러스 발전소 네. 매출이 네. 2022년에 일부 발생하고 네.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4, 5조 억씩, 네. 4, 네. 5조 원씩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포인트이긴 한데 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밀고 있는 BBB 정책이 있는데 그 BBB 정책이 한 2,000조 정도의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600조 원이 그 클라이밋 체인지 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전기차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 풍력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하나솔루션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맥락이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의 그 BBB의 2조 달러 중에서 네. 그 구성을 보면은 이게 부문마다 좀 나눠져 있는데 클라이밋 관련해서 5,500억 불 아까 얘기하셨던 한 600조 원? 네. 이 정도를 예산을 쓸 건데 그거를 하나솔루션이 가져갈 수 있다고요? 네, 그 중에서 네네. 꽤 큰 부분을 꽤 큰 부분을 네. 그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돈이 커가지고 왜냐면 지금 하나솔루션은 이제 4조 원대 회사인데 네. 이제 금액이 몇백 조가 나오니까 약간 가슴이 심쿵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쵸.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솔루션이 미국 그 태양광 모듈에서 네. 모듈이 이제 7.5기가인데 미국 전체가 하나솔루션이 그 중에서 1.7기가와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몇 % 그 미국 생산 캐파가 되는군요. 네, 미국에서 이제 네. 1등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그 자국 태양광 수요가 거의 2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네. 60-70%를 수입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급자족, 중국이 이제 화학하듯이 네. 큰 대국들은 노는 물이 생각이 네. 똑같군요. 네, 그래서 이 자급자족 같이 좀 하고 싶으니까 네. 이제 모듈이랑 뭐 셀 같은 거 생산할 때 이제 보조금을 엄청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보조금이 얼마나 되냐면 이제 30센트짜리 모듈을 만들면 7센트를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20% 조금 넘죠? 넘게. 네. 네. 근데 여기 20%뿐만이 아니라 셀을 만들고 모듈까지 만들면 네. 어차피 매출은 이제 30센트잖아요. 네. 근데 4센트를 더 줍니다. 그럼 거의 30%쯤 되는 건가요? 35%? 35% 되는 이 거예요? 정도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1.7기가와트 네,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연간 1,400억 정도의 세금을 이제 환급
보조금 형태로 좀 받을 수 있는. 1.7기가만으로도 1,400억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네. 오케이. 네, 뭐요 정도면 이제 예, 투자 예. 포인트도 아닌 거죠. 네. 요게 이제 2030년까지 네.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럼 거의 곱하기 10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일단 그럼 최소 거의- 곱하기 10 해야 되는 거고. 네, 한 그리고 1.2조 원? 얘기하셨던 대로 그러면은 미국도 7기가가 그러니까 미국 내 수요가 30기가쯤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자체 내재화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내 캐파를 또 30기가로 맞춰야 되는 거네요. 뭐 거의 그쵸. 거의 네. 그런 맥락으로. 현재 20에서 30기가니까 네. 2030년까지는 거의 뭐 5, 60기가까지 올라갈 테고 심지어 캐파도 올라가는데 그걸 네. 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절반 정도만 자급자족을 한다고 아. 해도 하나솔루션의 현재 캐파가 거의 뭐 3, 4배 정도 더 커져야겠죠.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모듈뿐만이 아니라 하나 Q셀이 원래 가장 유명한 게 전 세계 셀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상 셀과 모듈이 수직 계열화 돼 있는데 미국에서만 지금 안 돼 있었거든요. 당연히 셀까지 아마 수직 계열 할 테고 그러면 거의 현재 갖고 있는 캐파로만 거의 2조 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2조 원은 10년 누적. 네, 10년 누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게 거의 3, 4배씩 더 커지면 진짜 한 6조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좀 그러네요. 계산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10년에. 이게 10년 6조도 연 6천억이어가지고 엄청난 돈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7기가 정도의 그냥 모듈 판매로만 생각하면은 1,400억 정도 돌려받는 건데 위로 업사이드가 연에 6천억까지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올해 바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갔다고 했을 때. 네네. 근데 바이든의 BBB 정책에 관련해서는 그 조맨칭이라는 그 의원이 격렬히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좀 진행이 지지부진한 좀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는 또 영향을 안 받는 건지. 조 맨친 의원의 반대 때문에 네. 영향을 받긴 했었어요, 계속.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원래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법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요. 다만 조 맨친 최근에 이야기했던 거는 자기는 이 BBB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자기는 뭐 차일드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쪽에 법안이 너무 강력하게 나와서 반대를 하는 거지 기후변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전에 바이든이 이제 연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이 BBB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거를 좀 쪼개가지고 예.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것들부터 먼저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 요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뭐 한 3월 정도에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리하면은 하나솔루션이 뭔가 되게 상당히 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했나요? 아니요. 다음 주 17일 날. 17일 실적 발표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네. 약간은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뭐 대부분 1,400억을 뭐 연간 돌려받을 수 1,400억 있다. 정도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알고 있다. 근데 그 위로 업사이드가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뉴 파인딩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 건으로 이 BBB 법안이 되다가 안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실망도 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적 시즌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도 이거 관련해서 많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그 발전소 매출이라든가 그 매출 찍히면은 영익도 영업이익률 좀 봐야 되겠지만 뭐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나솔루션이 좀 화학 스페셜티 제품 플러스 태양광 쪽에서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개인이라면은 좀 뭐랄까 사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현재로서는 케미칼 사업부 절반, 네. 뭐 태양광 사업 절반으로 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태양광 사업부가 이제 정상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성장률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발전, 태양광 발전이 거의 이거의 2배 정도 가량 네.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BBB가 잘 통과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더 증설을 더 한다라고 네. 하면 태양광 캐파가 더 빠르게 커지면서 네, 거의 이제 완전히 태양광 업체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네. 지금 도날리에 뭐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도날리 촉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봉진 아직도요? 팀장 나왔을 때 네. 이봉진 팀장 나왔을 때 방산 섹터 한번 다뤘었는데 방산 섹터 다루면서 K9 그 자주포 전차 이집트 수출 관련 얘기를 좀 하고 막 이러면서 수출 안 돼서 좀
안타까웠지만 롱텀하게 보면 결국 될 거다 얘기했는데 그 방송 나가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바로 K9 수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느낌상 하나솔루션도 지금 요 미국 쪽 관련 사업에 대해서 뭔가 영상 이렇게 나가고 하면은 좀 오래지 않아서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예언이라고 해두죠. 예언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제 벌어질지 시점까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 일이 벌어질 거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진짜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생각한 것보다 좀 길어지긴 해가지고. 근데 역시, 좋은 기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호기심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상이 없는 질문을 많이 드려서 좀 죄송하고, 다만 이게 다 도날리 보시에는 스텝스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대신 질문 던져준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 섹터, 화학 섹터,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하나솔루션이라는 또 뭔가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해 주신 전우재 애널리스트 팀이랑 같이 인사하고 저희 이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인사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스텝스.